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73페이지 기능 복습 폴리선을 편집해 보세요. 요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책에서는 페이지 문제 때문에 준비 파일의 이미지가 너무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준비 파일과 완성 파일 두 개를 모두 한 번에 열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도면이 여러 개 열려 있으니까 컨트롤 탭과 컨트롤 쉬프트 탭으로 도면을 전환해가며 왔다 갔다 해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두 개의 도면이 표시되는 위치가 다르죠. 완성 파일은 이쪽에 여기가 중심점으로 되어 있고 준비 파일은 이 오른쪽이 중심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탭이랑 컨트롤 쉬프트 탭으로 어디가 다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오토캐드 기능을 조금 활용하면 이걸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개의 도면 파일을 비교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버튼으로는 뷰라는 탭에 DWG 비교 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은 오토캐드 2019 버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블로그에 제가 업로드해둔 신기능 특별판을 보면 이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걸 쓰면 두 파일을 쉽게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버전이 낮으면 요걸 못 쓰죠. 사실 이 기능은 오토캐드 2016 버전부터 쓸 수가 있어요.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응용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있듯이 오토데스크에서도 앱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오토데스크에서 2016부터 2018 버전에 대한 DWG 비교 기능이 이 앱스토어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제 내려갈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 시점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에서 버전이 낮은 분들은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2019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이 DWG 비교라는 기능을 써서 두 도면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도면을 비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곳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도면이 같은 곳을 비추고 있으면 확인을 하기 쉽다는 뜻인데 어떻게 같은 곳을 비교하게 만드느냐?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줌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그 중에 이 범위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건 도면에 작업 공간에 그려져 있는 모든 객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뷰포트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선이 이렇게 길게 있다. 그러면 휠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선이 한눈에 보이도록 작업 공간에 꽉 차게 보이도록 뷰포트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면 같은 곳을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객체를 하나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려도 되고 원을 그려도 되는데 현재 보고 있는 도면에 있는 객체들보다 조금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친구를 다른 도면에, 이 도면에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옮기느냐?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면 카피 클립, 클립보드에 선택한 객체가 복사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한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붙여넣기를 쓰면 되는데 다른 도면에 이렇게 붙여넣을 때 왼쪽 아래점이 삽입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집어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정 좌표, 예를 들어 원점에 이렇게 선을 그려서 복사하고 뭐 이러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할 건 다른 방법이에요. 객체를 여기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으면 똑같은 위치에 여기에다 붙여넣으면 되는데 오토캐드에는 똑같은 위치에 붙여넣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느냐? 버튼으로는 붙여넣기에서 써요. 여기 보면 원래의 좌표로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어로는 paste original 명령어로 써도 되기는 하지만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써도 되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복사할 때 사용한 좌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객체들보다 큰 객체를 작성을 한 다음에 줌, 익스텐드 요걸 쓰고 다른 도면에 붙여넣고 다시 한번 줌, 익스텐드 이렇게 쓰면 두 개의 도면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탭과 컨트롤 쉬프트 탭으로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은
아주 원초적이고 무식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간단한 거 그릴 때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때로는 간단한 게 가장 편하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다른지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요 툭툭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의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제가 요 내재 도면을 만들 때에는 똑같이 15씩 안으로 줄어들었으면 해서 만든 건데 깜빡하고 요 부분을 20을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물론 연습하는 거니까 요걸 15로 줄여도 괜찮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었을 때 조금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정하자면 세 부분, 오른쪽을 제외한 세 부분은 15만큼씩 줄어들고 요 부분은 20만큼 중심점 쪽으로 줄어든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 파일에서 요 튀어나온 부분을 15씩 줄이면 되는데 사실 이건 다음 장에서부터 배울 신축이라는 기능, 스트레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요 기능을 배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 장에서 요 기능을 한번 익히고 다시 넘어와서 수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 그립을 통해서 수정하는 것밖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립이란 걸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요 친구, 요 호에 4분점에 있는 요 친구를 클릭하면 안으로 움직일 수는 있기는 한데 15만큼 줄여봐야 호가 찌그러져요. 호에서 4분점을 선택을 하면 반지름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옮겨봤자 형태가 찌그러지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요거 한 개만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호를 잘 살펴보면 요 호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 점에도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양쪽에 있는 점을 움직이지 않고 위에 있는 거 한 개만 움직여버리니까 호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속이 돼 있고 요것만 바꾸게 되니까 당연히 찌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호의 반지름은 그대로 두고 안쪽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거죠. 완성 파일의 치수를 봐도 반지름의 치수는 동일하니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립,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세 개의 그립을 한 번에 움직이고 싶다면 그립을 여러 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선택을 하면 그립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부터 사용할 편집 기능을 쓰면 이 빨간색으로 좌표가 수집되어 있는 이 세 개만 수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안으로 15만큼 움직이면 되니까 정점을 클릭해서 신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호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수정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아래로 쭉 내리면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수직으로 쭉 내려와야 되니까 직교 모드를 켜주면 좋겠죠? 직교 모드로 방향을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미리 보기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맞춰주면 15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자, 요 안쪽에 있는 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3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신축이란 기능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되는데 요번에는 위로 올려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내리면 객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엉뚱한 위치로 갈 수도 있어요.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중간점을 잡혀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1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직교 모드보다 마우스 커서를 사용한 객체 스냅이 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위로 미리 보기를 형성해 놓고 숫자를 입력을 할 텐데 요 미리 보기가 위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15라고 입력하면 미리 보기 방향 쪽으로 15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 15가 아니라 아래로 15를 옮기고 싶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마이너스 15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비록 마우스 커서는 위로 옮겼지만 그 방향과 반대로 음수를 입력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나머지에도 해주면 되는데 요 위에 거랑 안에 있는 거랑 한 번, 두 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립을 선택하면 두 개의 호 모두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6개의 그립을 선택을 해놓고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옮겨놓고 1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바깥쪽으로 입력을 해놓고 마이너스 15라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입력할 부호로 방향을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안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15라고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실수로 20이라고 해놨는데 연습 문제에서는 신축이라는 기능을 사용해보는 게 우선이니까 15로 해도 되고 20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15만큼 혹은 20만큼 움직여 놓고 종료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번 기능 복습에서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치수를 다시 정렬하는 거, 그런 기능들은 제가 아직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dim spac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쉽게 정렬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안에 있는 형체들만 그립을 사용해서 편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그립이라는 건 객체마다 작동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립마다 실행할 기능이 정해져 있고 컨트롤이나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순환해가면서 기능을 쓸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쓰려면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능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직관적이라서 쓰기는 편하긴 하지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 맘대로 변할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사용하는 건 연습이 조금 필요해서 이번 기능 복습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그립을 여러 개 한 번에 선택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